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전체주의 독재 의료 정책,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식민지 시대 이후에 개선된 게 아니라 군사 독재라든가 또는 군사 독재를 물리친 자칭 민주화 세력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령 우리가 환자 거부권이 없다라든가 또는 전공의들을 아무 때나 갖다 고발해서 불렀을 수 있는 업무 개시 행정명령이라든가 의료를 가지고 형사범죄화한다든가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결과가 나빠서 사망이나 불구가 됐더라도 그걸로 구속을 시키거나 형사범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건정심이 18대 9인가 그래서 아예 그냥 논의 구조 자체가 2대 1로 될 수 없게 만든 거고요. 공정거래법을 의사단체가 뭘 하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뒤져대는 다른 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공정한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고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얼마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달성하고까지는 사실인데 메조나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민주화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향 자체가 전체주의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의료에서 7이라는 것은 독재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말로는 이제 영어의 social practice. 이제는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게 의료라. 이제 scientific medicine에서 social practice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로만 하는 사회 참여형 그러지 이게 허구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의사는 자기가 개업할 때까지는 생산 투자 주체로서 교육을 받는데 나와서 진료의 공공성과 충돌을 하면서 정부와 가지가지 조건으로서 부딪히는 환자에 대한 권리는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환자도 환자로서 지켜야 될 공공자산의 사용에 관한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우리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해서 좀 더 우리가 교육자들의 모임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전에 만든 거를 갖다 이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양 학문이 도입할 때 아무리 뭐 우리가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서양 학문을 일단 시작을 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전문직이 도입된 거는 일제 강점기라는 걸 부인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수입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뭘 써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의 그 유교학의 뿌리가 깊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잠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준마이라는 사람이 하기를 과학은 별도의 과학적 가치가 존재하고 인간의 삶의 근원적 문제에 과학은 취약하다. 아주 명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의과학이란 건 과학적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게 환자는 인간의 삶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 문제에 자꾸만 접근하는 게 취약한 게 우리 의사들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중국이 서양 과학에 수입한다면 그 배경이 되는 문물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맹목적 과학의 도입은 삶의 이성과 의미를 무시하는 거고 물질주의를 지향하고 근대화가 아닌 파괴의 길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이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신 분이라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다음은 모종삼 교수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한글로 나온 책 모종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우리 동아시아의 학문은 뭐가 특징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근데 중국의 학문적 주류는 서양 문물을 도입했다. 다수의 중국 학자는 서양의 과학만 중시를 하고 서양 문화의 문학, 종교, 예술에 적절한 관심이 결여돼 있고 서양 과학의 물질적인 풍요만 중시한다.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그래서 서양식 삶과 그 삶의 이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 우리 의학 교육에서 인문사회 가르쳐야 되고 이런 배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의과학만 들어왔을 때 그 맹점이거든요.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민지 사회에서 전문직이 들어오면서 산업공상 계층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일제가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 어떤 계층의 이동은 충분히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뭐 세브란스에 있는 옛날 그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서 나중에 독립 투사까지 되신 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의사 집단이 워낙 소수이기도 했지만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로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 통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하지 잘 못했고요. 그들이 이제 조선 사람이 이뻐서 의사를 만든 게 아니라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키워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피지배 분파, 특권층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것이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 그러면 특권층으로 상당히 빠르게 의료 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층으로 필요한 때는 간주를 한다는 거. 그리고 직무윤리에 대해서 알거나 무슨 자율규제 이런 건 사실은 알 필요도 없었고 알 기회도 없었고 사실은 나는 의료 수요에 공급만 하기도 바빴던 사람들이고 제가 보기엔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사회 행운, 읍면 단위 가면 소자본가가 다 될 수 있었고요. 산업, 이렇다 할 산업이 없을 때 돈 잘 버는 직업.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직업으로서 우리가 쥐약을 먹을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전문직 단체가 성숙해야 될 그런 시간적 여유, 그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고등교육과 전문직이 생산됐고요. 전문직 교육에 필요한 서양 학문 들어왔는데 직수입은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일본도 사실은 서양 학문의 사회적 실천 배경은 그렇게 충분히 수입해서 할 만큼 역사적 기간이 저도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직의 역사문화, 사회적 요소들은 제대로 저희가 공부하지 못했고 일제 식민 통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배경으로 대체를 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전문직이 갖춰야 될 품이라든가 전문 직업성이 무엇인가라든가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업이 가져야 될 자산들이 충분히 갖춰주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 갖춰진 거는 가방끈이 남보다 유난히 길었고 해방될 때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면 전국 국민의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능 성적으로는 1%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전문직, 그 전문직이라는 건 뭐냐면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밑에 붙어가지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자산, 문화자산, 사회자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문직 단체도 지금 스트러글을 하고 있고 많은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할 때 어떤 내부에서 보여지는 갈등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원은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그래서 일본식 받은 이 일본식 서양의학 교육이죠. 우리가 받은 게 진짜 서양의학 교육이라고도 붙이기도 좀 그렇고요. 대부분 후식민지주의, 콜로니얼리즘에 의한 전문직 교육이 여전히 끌고 왔고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이런 거 그런 걸 자꾸 다루면서 어떤 그 여성한테는 무슨 천장이 높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이건 structural violence라서 어떻게 보면 invisible crime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또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무슨 전공의 선발할 때 여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출신학교 차별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좋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지금 현재는 의사단체에 몸을 닫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배구조가 보면은 왜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게 됐을까 그런 어떤 성찰이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요. 결국 영국 사람들이 만든 이런 의사단체 구조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걸 보고 또 우리 거를 만든 이제 쓰는 사람들이 틀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그런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적 전문 직업성도 딸리고 전 근대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의사 양성에서 공공적 개념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서원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사립학교 교육이었지. 이 조선의 역사에서 공공적 개념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건 별로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역사하는 사람한테 좀 파고들면 다른 이야기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의사 양성에서 공공적 개념은 이때까지는 이제 좀 부족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자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공공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요구사항만 많아지면서 이제 선진국처럼 특히 이번 정권처럼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 교육도 공공적이 되게끔 교육비 지원을 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쭉 얘기한 금 아직까지 우리는 의사 전문직 단체 직업성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역할이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제일 부족해 보이는 거는 자율적 규제. 서양 전문직이 갖고 있는 자율적 규제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탓은 아니고요. 우리 말고도 자율적 규제를 해야 될 직종도 많고, 정부도 이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하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또는 공무원들과 정치인이 붙으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500년 전부터 복잡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전문직을 자꾸만 단체 형성을 시켜서 그런 공공단체 육성을 해서 정부와 같이 손잡고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음.